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중 에너지 정책 분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에너지 기업의 기술 개발 과제 기획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술 개발 과제 기획은 기업당 1,500만 원씩 2개사, 컨소시엄형 기술 개발은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 이내의 2개사, 기술 사업화 실행 지원은 1,000만 원씩 3개사, 총 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 연구기관이 에너지 기업의 애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기업의 성장 주기와 기술 성숙도에 맞는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역 기업이 적극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선도기관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공단과 충청북도 그리고 시군이 협력하여 에너지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에너지기업 컨설팅 지원과 도약기업 육성에 2억 7,800만 원을 투입해 34개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 잠재력이 큰 에너지기업 2개사를 선정해서 기업당 1억 원씩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충북 동반성장 에너지 스타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물량 확정되는 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 기업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26년 뉴 에너지 페어 5승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솔라밸리 축제로 시작된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이 2026년부터는 청주시와 함께 뉴 에너지 페어 5승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6 뉴 에너지 페어 5승은 충북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기업 브랜드화와 비즈니스 매칭이 집약된 B2B 전시회로 추진됩니다. 청주 오스코에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산업전, 컨퍼런스, 수출 상담회,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에너지 기업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시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 에너지 산학융합원과 몇 세 이상이 주관하며 기후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기업,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 산업전이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과 도시군이 협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복지시설의 노후 냉난방기를 1등급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7천만 원 정도이며 670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이며 50개사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과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소득층 7개 시군 716개 그리고 복지시설은 8개 시군 1269개를 LED 조명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해서 에너지 산업 수요를 선도할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6년부터 26년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6개 지자체와 건국대, 극동대, 청주대, 충북대, 교통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산학 간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태양광, 수소, 2차 전지, 에너지 효율 등 중점 분야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충청권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사업입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역주도 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정도 되고 2024년부터 29년까지 추진합니다.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권을 대상으로 306명의 수혜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석박사 인력 양성,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운영, ESS, 연료전지, 전력계통 분야 전문교육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전력사업협의체 운영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함께 도내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과 운영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기 구축과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전력사업 협의체를 운영 중에입니다. 시군에서는 전력사업 관련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팀장 안중화입니다. 올 2026년도 1월에 에너지과로 왔기 때문에 저보다 여기에 와서 계신 분들이 더욱더 잘할 걸로 예상을 하고 간단하게 우리 신재생 에너지 팀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사업인데요. 기 20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댐 인근에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관련되어 갖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3차년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3차년도에는 아리백에 관련되어 갖고 충북 아리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청주시에서 이번 청주시와 관련된 건데 청주시 쪽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하고 지역 농업 진흥구역 해제에 관련된 걸림돌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되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2026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7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의 충주댐에는 총 사업비가 4,600억 정도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차년도에는 연구 용역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K워터 쪽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과제인 CCUS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나오는 저탄소 사업을 갖다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에 CO2를 포집해갖고 메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올해 지금 이게 지난주에 갔는데 거의 다 돼갖고서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요. 인허가 공정이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착이 되면 후속 공정이 좀 필요한데 후속 과제가 발굴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군 쪽에서는 같이 충청북도와 후속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실증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7년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실증 사업이 R&D 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증 실증 사업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사업인데요. 두 개의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됐고 하나만 어제 지금 산업부에 갔다 왔는데 도시가스 품질 기준에 관련된 부분만 면제되도록 허용되면은 이 사업은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같이 고동기술연구원하고 원액 머트릭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사목적이 수소 분야 정책 연구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2027년 내년까지인데요. 5송에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소허브 센터하고 지금 청주에는 청주 가스안전공사인데요. 그것을 충청광역본부로 승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KGS 인재개발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와 같이 수소가스 허브센터가 구축이 될수록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공사가 내년도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들어있는 곳에다가 지금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인데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해서 수소 생산과 드라이아시스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올 3월 달까지 지금 완공인데 26년도 6월 달까지 3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지금 연장된 사유가 전기 인입이 늦어져 갖고 준공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마무리될수록 서로 좀 주관기관과 같이 참여기관이 콜라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합니다. 이상 특창차 수소 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파워팩 모듈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 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262억을 들여서 주도급 화급 충주시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고동기술연구원인데요. 특장차 지금 우리 도내에 수소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 파워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힘들은데요. 수소 파워팩 사업들이 기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주댐의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조정지댐의 드림파크 산단 내에 수전의 발전 그린 수소 인프라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주요 내용이 수소 생산 일 640kg 정도 되고요.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들은 용역은 진행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충주시와 우리 도하고 주관기관 K워터하고 같이 지금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합니다.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입니다. 이건 올 2026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2026년부터 29년도까지 약 400억을 투자를 해서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과 공공기관 연료전지 설치와 그다음에 수충선도 설치 등을 위한 6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계획 마스터 플랜과 상세계획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지금 사업단 발족도 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조성 지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기후부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서부터 2035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충주시 드림파크 내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우리 공모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요 상반기 내로 아마 발표 평가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충주시하고 같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구원 기술교류의 운영입니다. 목적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구원 기술교류의 운영으로 산학연구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뭐 돈은 뭐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 기술 유관기관과 수소 관련 기업체와 그다음에 관계등들이 모여서 기술 교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올해 계획은 4번 정도 있는데요. 4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모든 수소 사람이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태양광 쪽인데요. 산업단지 에너지 작업자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탄소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작업자적 위해서 기존에 23년부터 26년까지인데 올해 이게 이제 마지막 연도인데요. 태양광하고 수전의 전류전지하고 ESS를 갖다 구축하는 사업들입니다. 뭐 시군에서는 좀 청주 쪽에서는 같이 좀 인프라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와트급 산단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위험 방지 고도화 기술 사업입니다. 산단에 산단의 가상발전소에 관련된 가상발전소 플랫폼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주하고 진천 산단인데 27년도까지 내년까지인데요. 주관기관이 한국전력정보고요. 주요 사업이 실증단지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입니다. 충주와 진천 산단 쪽에 계시는 분들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인데 충주, 진천, 음성, 증평, 계산 6개 시군입니다. 시군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와갖고도 다시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이 시군에 계신 분들은 에너지 특화 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하반기에 있는데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 좀 해줄 수 있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요 6개 시군에 계신 분들은 이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해마다 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주택 보급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올해 840가구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배정된 물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완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건물 보급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 보급 사업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이거는 앞에 거는 주택이라면 이건 건물에 관련된 축사라든가 산다면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기후부에서 3월 달에 아마 공고가 날 것 같은데요.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각 시군에서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7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6년도에는 이미 끝났고 27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미리 시군에서는 전문기관하고 수용과하고 같이 만들어셔서 사업 공고가 나면은 접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너지 팀장 이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추진 예정인 생활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공급 배관망을 설치해 기존 개별 LPG 사용 대비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 마을로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마을당 약 5억 원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5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 20년도 1월에 총 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2개 마을은 국비 주관으로 3개 마을은 도 주관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지 선정 시에는 부지 확보 여부, 공급 세대수, 지역 낙후도, 기존 지원 이력 등을 종합평가해 도 자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신청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 및 부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관련 개별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본 사업 추진 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산정 시 총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부분은 해당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점을 꼭 유념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비 확보 금액은 1,400억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도당 후보 지역 1개 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비 최대 신청 금액은 200억 원, 지역별 평균 지원 금액은 70억 원입니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70%,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가 30%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 70% 미만 시군 중에서 경제성 미달구역, 사업비 분담이 가능한 구간, LPG 보급 사업이나 융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구간,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된 구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역도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6년 2월 20일 산업부에서 공고되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 3월 23일까지 수요조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3월 31일까지 산업부에 1개 지역, 후보 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을 제출 예정이며 산업부에서 4, 5월경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은 6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 시 26년에 사업이 완료 가능한 구간으로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의원 쪽지 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26년도 단년도만 추진될 예정이나 향후 쪽지 예산으로 계속해서 27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비 70% 이외 지자체, 도시가스사 부담하는 사업비 30%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도에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군에 도시가스사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취약계층 전기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 후 화재 위험이 있는 가구에 무전 차단기나 콘센트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 단양, 괴산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약 100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인구 감소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을 중심으로 약 200여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선정하며 사업은 한국에너지산업융합원이 주관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충북도에서 현장 점검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지역이 정해지면 해당 시군에 대상자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산 개발로 인해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5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약 42억 7천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배수로 및 하천 정비, 보안 등과 태양광 설치, 동네 쉼터 조성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중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2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도에 사업비 2월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생활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의 박성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자, 2030년까지 전국이 2,500개 뭐 한다는데 2030년이면 이제 이번 정권 끝이죠. 이제 그까지 2,500개를 한다. 이제 해마다 500개 한다는데
잘 될까 의문이긴 한데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는데 뭐 미션이니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 예, 사회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사업자들이 그냥 독점하는 거, 기존 사업자들이 이제 그 사업자들이 또 독점하는 이면에는 또 대출이거든요. 대출.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또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이 또 은행이 대부분 다 가져가요. 왜? 사업자들이 돈을 빌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수익을 갖다가 은행과 전 사업자의 독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소득 증대, 주민 다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도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소득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소득이 해결되면 일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지역 경제 활성화. 요새 지방이 고세되고 있잖아요. 제 말투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서울 독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나길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무튼 한 해 500개, 2,500개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기반의 견고한 사업 주체계 이게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자하고 시공 기업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접점이 많아요. 이게 원스톱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 차원에서 스무스하게 해주겠다. 그냥 이게 마을 공동체 공익이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이거 아주 원활하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있죠.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행안부 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안부 소속으로 TF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27명을 갖다가 지금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가 저번 주 버전으로 듣기는 5명밖에 아직 안 왔어요. 아무튼 지금 왜 행안부에 왔을까? 이거 사실 우리가 소속된 데가 그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잖아요. 근데 왜 행안부일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워낙 이 지자체도 지금 엮여 있고 관계기관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행안부란 것 같아요. 지자체 상위 그 부처가 행안부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 그거 아시죠? 아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만 말씀드렸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를 갖다가 받으려면 그것도 지자체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진짜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애공단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상계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햇빛소득 마을이면 좀 파격적으로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시그널이죠. 시그널이고 이렇게 촉진제. 그리고 여기 왜 안 되지? 안 비치가지고 레스코. 이게 레스코 나중에만 얘기하고 민간 합동 현장 지원단 이걸 금융 개통 원스톱 지원인데 여기에 애공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애공단 신재생센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여기 들어가 있고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애공단도 그렇고 한국전력공사도 지역본부별로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해가지고 촉진해라. 어떻게든 촉진해라. 개통연계 막 지금 밀려 있거든요. 줄 서 있어요. 그러면은 햇빛소득 마을 타이틀 들고 우선 연계해줘라. 이렇게 또 막 하고 있고, 공단에도 이거 설비하긴 신재생 밀려 있거든요. 줄 서 있으면은 애공단에도 이거 먼저 해줘라. 이거 얘기고, 금융, 대출융자 저리로 은행에 빌리면 비싸잖아요. 나라 정책 융자금 해가지고 팍팍 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레스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시공기업이에요. 시공기업인데 애공단 신재생센터에서 컬러 파일을 준 품질을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믿을만한 시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아도 이걸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수지타산 이런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공기업들 중에서 신재생센터에서 선별해가지고 등록을 해줄 거예요. 등록을 해주면 여기서 여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나중에 시공도 해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있잖아요. 요거는 협동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끼리 여기서 우리끼리 또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이게 참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은행에 넣을 돈,
은행에 넣지 말고 그냥 뭐 주식 하지도 말고 그냥 십시일반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사업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동 사업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근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는 이게 시공기업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는 어떻게 지금 구상되고 있느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지금 구상이 되고 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이에요. 왜? 사전 컨설팅을 갖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코로 이렇게 시공기업을 중에서 선별해가 레스코로 등록을 하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한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한 그 조합들이 단체겠죠. 단체들이 그 레스코 풀에서 마음에 드는 시공기업을 선별해가지고 우리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컨설팅 받고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공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고 그래서 레스코가 핵심이죠. 어찌 보면 뭐 파트너예요, 파트너. 애공단 신재생센터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이거 아까 행안부 밑에 지금 돼 있다 있죠. 행안부 밑에 가지고 그 애공단 신재생센터 본사에 있는 신재센터 햇빛소득마을 팀이 여기에 완전히 직결해서 1대1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어요. 현장 지원단 아까 지방 건강요양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건강요양환경청하고 뭐 한전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마을 공동체는 요런 촉매제를 갖다가 이제 마련해 줄 테니까 사업의 주체가 되라. 예. 주식에서 돈 잃지 말고, 예. 은행에 넣어봤자 돈 안 되니까. 그런 얘기니까. 지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전 허가, 그 발전 허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라. 이거 레스코 중간 지원 조직. 이거는 아까 실질적으로 시공기업에서 영업을 하겠죠. 영업을 하는 핵심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그겁니다. 아까 이제 6대 법령 재개정을 이게 지금 아직 숙제예요.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법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재생에너지법에서 그 국토계획법에서 이격거리를 갖다가 지자체에 위임했다 했잖아요. 그게 너무 허들이 크니까 재생에너지법에서 개정해가지고 특별법으로서 그 이격거리를 무력화시키는 그걸 지금 왜냐하면 특별법으로 이렇게 왜 공익이니까. 딱 말이 되잖아요. 뭐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어주는 이거에 한해서 이격거리를 열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됐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상징적이라 봐요.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법도 있거든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활성화하면 되는데 굳이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을 해서 굳이 법인격을 부여해야 되나?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게 좀 상징성이 크고 정기사업부 분산해제법 이거예요. 사업 개통, 우선 접속 허용. 너는 먼저 개통해 주겠다. 그리고 영농 태양광 특별법 농지법. 아까 공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 공간이 중요한데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 할 겁니까? 서울 한복판 그 비싼 데에다가 땅값이 싸야 돼요. 그러면은 농지 산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농지는 우리의 이제 식량 주권이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그래서 농지 전용이나 농지 인실 사용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뭐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열어주겠다. 예. 왜?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서. 다 그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나라에서 하는 정책융자금 이게 되게 파격적으로 싸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제가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자면 원래 중책융자금의 이율은 0.75%예요. 근데 이게 은행 끼고 왜냐하면 담보 받고 뭐 융자해주고 이런 걸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1.7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싸죠. 융자 지원 85% 전체 사업비 이런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 사업비 투자비 개념 있잖아요. 그 사업에 85%까지 대주겠다. 5년 거치 10년 상황. 이건 뭔 뜻이냐면 이제 5년 동안 거치해놓고 이자만 내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그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같이 매달 상환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15년 동안 이렇게 완납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 해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구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P 판매 수익하고 REC 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 예상 견적을 내보면 이제 투자대 수익 해가지고 마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원금 이자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요. 왜? S&P하고 REC는 시장가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S&P와 REC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조금 더 말씀드리면 S&P REC 그 고정 계약정 우리 태양광 업계에 이렇게 오신 분도 알고 있는데 조금 태양광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가격 계약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고정 가격 계약은 여기서 안 할 겁니다. 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REC 현물가 기준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요새 고정 가격 인기 없어요. 옛날에야 그랬지. 요새 REC 현물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정 가격은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고정 가격 계획을 갖다가 하게 되면 S&P 더하기 REC 그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20년 동안 고정하는 게 고정 가격 계약이거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는 그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대출 때문이에요. 융자 대출을 갖다가 그 받기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그럼 이거를 고정 가격을 갖다가 안 하면 그러면 너 대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농협에서 그 태양광 자체를 갖다가 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그 태양광 자체를 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담보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있으면 저당 잡히면 되고요. 좀 다른 담보 자산이 없으면 태양광 그 자체로 그 담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어떻게든 마련할 거예요. 농협에서 나라에서 까라면 까는 거니까. 저희들도 까라면 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거예요. 신기후 상품품 경영 개발, 농협 등에서 만든 고정 가격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자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면 6,480억 원입니다. 이거 정책 융자금 되게 인기 많아요. 이거 그 기존 사업자들도 목이 말라가지고 저기 되게 인기가 많아서 저는 폭발할 겁니다. 보조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사 담당자 물어봤는데 좀 형체가 좀 불분명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그 형체가 완전히 되면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관 갖고 어떻게든 보조금을 준단답니다. 그리고 뭐 세제 감면도 해주고 하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보조금이 있잖아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설 쪽에 직접 투자되는 순간 REC는 날아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건강이용환경청도 그렇고 협동조합에서 대출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 대출 부담 완화하려고 보조금을 줄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받는 순간 REC는 날아갑니다. 그 신재생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신재생 설비에 50%를 보조금을 준다. 50%가 나라에서 지원금, 지자체에서 주든 나라에서 주든 지원금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REC의 50%가 사업자한테 안 가요.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S&P야, 그러니까 전력 판매 수익이야 다 가겠지만 그런 제한이 없어서 가겠지만 REC는 날아가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는 풀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게 어쨌든 법 개정 사항이고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실무자 개인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보조받아가지고 REC를 갖다가 그 사업자가 전량 다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 그건 모럴 해저드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받는 순간 REC는 그 비율만큼 다 날아갑니다. 어디에 기속되느냐? 국가와 지자체에 기속돼요. 그 보조금을 준 주체한테 기속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 수익은 다 전력기금에 다 전액 환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보조금 얘기가 나올 건데 선택을 하시더라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유휴부지 적극 발굴, 개통 연계 우선적. 이게 제가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금 한계점에 왔다니까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역 공익 타이틀로. 농촌에 하고 도시형은 좀 의문이에요. 도시는 더 깔 데가 없는데 수상형 이건 뭐 물 위에 한다는 거고 영농형도 의문이고 유휴부지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농촌형이 핵심이라 보고 이게 제일 피부에 와닿으니까 유휴부지형이 또 핵심이고 영농형은 글쎄요. 영농형이 왜 어렵냐면 식물이 햇빛을 받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이 가면 그만큼 음영해지게 돼요. 그럼 식물이 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회의적이에요. 하려면 하시겠죠. 뭐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ESS 보조금. 아이고 제가 이게 PPT에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ESS 이게 나오죠. 이게 왜인 줄 아세요? ESS가 왜 나오냐면
지금 저도 어제 건강유형환경청 회의 때 듣고 알았는데 개통이 지금 포화 상태라 가지고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력 제어 조건부 개통 연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개통에 물려주긴 물려주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폭주하면 너네들 태양광 설비 다 꺼버린다? 이렇게 조건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투자했는데 햅뜨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멘붕이잖아요. 그래서 출력 제어 때 해보면은 사업자들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사업자들 반발도 이해는 되지만 개통을 유지하는 그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ESS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은 뭐냐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데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들어오면 연계해줄게. 배터리 근데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1메가 태양광에다 ESS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아세요? 1메가 태양광에는요 3메가 정도 필요해요. 왜 3메가가 있는지 아세요? 태양광 발전이 비가 오면 안 되고 구름대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365일 시간대로 이렇게 딱 해보면 묘하게 균일하게 하루 평균 3.5시간이 돼요. 예, 진짜 희한하죠. 하루 평균 3.5시간의 그 평균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메가와트 발전 설비를 하면 그게 1시간에 발전하는 양이에요. 그 하루에 3.5시간에 그 1메가니까 하루에 발전 누적량은 하루 평균 3.5메가가 되는 거예요. 3.5메가 와트 시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3배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 ESS 들어간 게 그 개통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싸다 보니까 나라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비극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들어간 만큼 REC는 국가에서 환수해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고민 중에 있어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보조금 안 받고 하는 게 최고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유의해야 될 게 ESS는 화재가 굉장히 이슈가 치명적입니다. 요 오니까 뭐 불탔던데 뭐 ESS 때문에 불탄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 전기차도 그렇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약고거든요. 그래서 ESS가 원래 보급하려다가 좌초된 게 화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 실무자예요. 개인 실무자 생각인데 납축전지도 괜찮은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장을 해야 돼요. 납축전지도 좋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터인 배터리라고 ESS 그 화재를 할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했는데 포토원이란 있어요. 아무튼 WIB 기술이라 있는데 그 뭐 저한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근데 그거 좀 나라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ESS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아요. 허들이 되게 커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뭐 보조금 뭐 예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화재가 치명적이에요. 노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실무자 의견이지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스코 이게 그거예요. 아까 시공기업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밀착 사업 공동 사업체에 밀착해서 컨설팅하고 시공까지 하고 나중에 수익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자립해가지고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 파트너. 그게 레스코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지금 공단에서 지금 하고 조금 있다가 다음 PPT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레스코로 언제 할 거냐? 3월 지금 최종안이 오늘 결제가 올라갔을 거예요. 확정됐어요. 레스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확정됐고 저기 3월 초에 공고가 나갈 거예요. 3월 초에 공고가 나서 매달 레스코 관련해서 선정을 갖다가 할 겁니다. 매달 신청받고 선정하고 풀에 올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이런 각종 촉매제를 받을 수 있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 주체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걸 언제 할 거냐? 3월 중순. 원래 2월 중이었는데 밀렸습니다. 3월 중순에 이거 지금 그게 될 거예요. 될 예정이에요. 어쨌든 뭐 인허가 건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검사 확인
이게 사용전검사가 전기안전공사, 준공검사 이거 뭐 개발행위 필증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나가더라고요. 사업 개시, RPS 설비 확인 이게 애공단 신재생센터에서 합니다. 운영관리, 전력거래 PPA 뭐 그 이런 것들이 전력거래소에서 합니다. 자 끝났고 그거요. 레스코. 이거는 이제 태양광 시공업 기업에서 이제 필사적이죠. 이거 이대로 갈 거예요. 저도 좀 어쨌든 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 사업 기획, EPC, 운영관리, 설비 철거 다 의견 수령 2월 24일 최종안 확정 지금 확정됐어요. 공고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그다음 자격 확인 매월 16일 30일 이걸 갖다가 매월 말 한다는 거고 유효 기간은 2년. 올해 접수권은 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업 필수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현수빈 주무관님한테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서 받으시면 돼요. 좀 엄격하더라고요. 인력 보유, 시공 실적, 기업 신용도, 주민 참여, 기업 자격.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이런 식으로 기술 인력 보유, 실인 12점, 경력도 있으면 좋고. 제 예상으로는 한 8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설치 용량 뭐 이런 식으로 건수 평가, 설치 계속, 설치 용량, 기업 신용도, 주민 참여 사업도 하고, 기업 신용도, 주민 참여 사업 실적. 이 주민 참여 이게 기업 자격, 하자 보적 인간, 보고사 지정 횟수, RPS 참여 실적. 이거는 태양광 사업자들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정책 부합 보너스 최대 7점. 예, 최근 3년간 중소기업 합판과 목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이렇습니다. 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모니터링 체계 4, 5단계 모집 단계 구축 단계 명백히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 장홍준 프로입니다. 네, 저희 하나솔루션은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 얼라이언스 조성을 통한 태양광 시장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먼저 하나큐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국내 농촌 태양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이 필요한데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태양광 사업의 개요 및 절차 그리고 저희 하나큐셀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1999년도에 설립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업체이고 이제 매출액은 25년 기준으로 6조 8,5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저희가 공장이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세 곳에 있는데 이제 모듈은 총 11.2기가, 셀은 8.9기가가 있고 저희 한국에는 저희 충청북도 진천 그리고 음성의 음성 공장에서 모듈 용량은 총 5기가, 그 셀 용량은 총 3.3기가를 보유하고 모듈이 3.3기가고 셀이 5.5기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 그리고 기자재 중심의 제조업체의 사업을 넘어서 이제 최근에는 에너지 컨설팅, 금융, 시공, 중개사업, 아리백까지 전반적인 태양광 밸류체인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농촌 태양광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는 지금 인허가, 수익성, 보조금 등을 악용해서 이제 다양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분양 사기, 허위 인허가 사기, 계약금 사기, 시공 사기, 수익성 과자 사기, 과장하는 사기, 보조금 사기 등 주로 이런 사기 사례들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태양광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 하나큐셀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사가 되어서 이제 국내 태양광 보급에 좀 건전한 문화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촌 태양광의 사기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농촌 노인분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를 한 이력도 있고 이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이제 농촌 지역을 돌면서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을 현혹한 사기도 있고 태양광 공사비 자체를 부풀려서 이제 에너지공단의 정책 자금을 이제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제 유명 연예인을 사진을 도용해서 홍보 모델인 것처럼 홍보하고 태양광에 투자를 권유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 사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저희처럼 전문 기업에서 일하는 현업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많아서 이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사기가 한 건만 발생해도 그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꽤 큰 금액의 사기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 사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저희 하나큐셀은 이제 국내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국내 기업과 이제 금융기관이 함께 얼라이언스를 이뤄서 이제 태양광 사업의 이제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 햇빛마을에도 해당 형태로 사업에 진입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 및 태양광 전문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산 자재 공급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발전소 시공, 그리고 운영, 그리고 금융까지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산 기자재에 특히 햇빛소득마을에 꼭 국내산 기자재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태양광 발전은 단순하게 이제 몇 년만 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20년 이상 혹은 이제 모듈만 리파워링 해준다면은 사실상 평생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가 꼭 필요하며, 이제 그 유지보수 관점에서 국내산 기자재가 중국산 기자재에 비해 훨씬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또한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국내산 기자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를 인정받으려면 이제 중국산 업체에는 이제 그런 소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국내산 기자재는 각 기자재 회사들만의 이제 품질 대응팀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자 보증을 받는 관점에서도 유리하고, 최근 이제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저가 공세를 하다가 이제 메이저 업체 위주로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20년 뒤에도 현재 있는 태양광 모듈 회사가 과연 20년 뒤에도 존속할까에 대한 관점에서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산 기자재가 보급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한 품질 관리 관점에서도 저희 국내 기자재 공장의 경우 공정 관리 및 추적성에 대한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공정에서 생겼고 어떻게 처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저희는 중국산 제품에 대비해서 높은 품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국내 태양광 업체 얼라이언스는 이제 모듈부터 인버터, 구조물, 그리고 시공, 금융,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까지 이르는 태양광 전 생애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모듈의 경우 저희 하나큐셀에서 공급하고, 이제 인버터 회사는 이제 동양 EMP 같은 이제 국내 인버터 제조업체, 그리고 구조물의 경우에는 포스코의 포스맥, 그리고 대출 금융 상품은 농협, 그리고 이제 시공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는 레스코 등록 업체 중에 이제 각 지역의 우수 협력 업체를 저희가 한 얼라이언스로 꾸려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사업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해당 입지가 발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발전소 설계를 하고, 발전소 설계와 경제성 분석을 한 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허가 절차도 되게 여러 가지의 대략 6개에서 7개의 절차가 있고, 이제 발전소를 건설한 후에는 이제 한전과 수급 계약을 맺게 되고, 이 수급 계약이 맺고 이제 발전소 계량기 봉인이 완료된 후에 이제 발전소 상업 운전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수익 배분과 O&M까지 이제 발전 사업주가 모두 챙겨야 되는 긴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 얼라이언스는 입지 선정부터 O&M까지 모든 과정에서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마을에서는 이제 발전 사업주가 주로 협동조합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국내 태양광 얼라이언스가 이 협동조합 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 발전소 준공 후에는
이제 발전 사업주가 한전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한화큐셀의 VPP 사업이나 직접 PPA를 통해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화큐셀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이행 능력입니다. 이제 모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의 출력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듈 제조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속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30년 보증한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그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제 없어져 있으면은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 자체의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하나솔루션 내에 큐셀 부문으로 저희 하나솔루션 전체는 24년도 기준 매출액 12.3조, 신용등급은 AA-의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하나그룹은 재계 7위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저희 하나큐셀은 국내 품질 대응팀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계 최고의 모듈 워런티입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타사와 동일하게 제품 보증 12년, 출력 보증 30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출력 저하율이 이제 타사 대비 더 낮아서 저희는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 보증은 88.93%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타사 대비 약 1.5%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하나큐셀이 이제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에너지공단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크게 이제 국내 전력 시장은 이제 RPS 시장과 아리백 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이 RPS 시장은 이제 공급 의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이제 현물 거래랑 고정 가격 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이 현물 거래에서 S&P는 한전의 이제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고 이 REC는 각 공급 의무사들에게 이제 현물로 판매하게 됩니다. 이 고정 가격은 이 S&P랑 REC를 합쳐서 고정된 가격으로 이제 20년 동안 고정 가격을 맺는 것이고 이 아리백 시장의 이제 직접 PPA 시장은 이제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리백이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이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제 그 아리백을 달성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아리백 수요 기업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전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이제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계약을 한 후에 이제 매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었고 그 때문에 이제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그 전력 수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이제 이 발전 사업자랑 수요 기업을 매칭시켜주고 이 계약 관계에도 저희가 중간 다리로 이제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력 공급과 판매를 한 후에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중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이제 전력 객통이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발전 사업주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는 이제 VPP 사업을 전력거래소에서 하고 있고 먼저 제주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육지로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그래서 이제 발전 사업주들을 모집한 후에 이제 전력거래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전력거래소의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해서 발전 대금을 정산받고 이를 발전 사업자들에게 다시 분배해주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급전 지시가 있을 때 이를 이행하는 이제 하나의 VPP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하나큐셀은 단순 모듈 판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력거래 시장까지 좀 여러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너지 산학융합원의 융합사업부 이민경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에너지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본사나 사업장, 공장에 위치한 중소벤처 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3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기술 개발 과제 기획
지원,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실행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기술개발 과제기획 같은 경우는 R&D 사업 수주를 위한 기획과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해드립니다. 2개사 지원 예정이고요. 두 번째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R&D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소 1억 2천에서 최대 2억까지 2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기술 사업화 실행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인증, 특허,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 최소 3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중에 진행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전환은 노후 설비를 교체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증,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R&D 지원도 있는데 이건 2개사 1억씩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그 기업들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는 3월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산업 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 품질 분석 장비를 활용한 시험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한 개사당 총 2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분석하는 비용 일부 50%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출 항목은 보신 바와 같이 한 10종 정도 되고 이거는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 뉴 에너지 페어 오송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산업전 형태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전시 행사고요. 행사 일정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스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개 부스당 10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기업당 10개 부스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저희가 3월 2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전시 참가 신청을 청주 오스코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2차는 저희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사후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뉴에너지 페어 오송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행사로 7월 8일 날 저희가 청주 오스코에서 진행되는 충북에너지 전환 포럼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산업 분야 전문가, 산업계 유관기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한 100명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 에너지 산업 관련된 비전이나 정책 관련해서 의견 나누고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수소산업 육성 기술 교류회입니다. 이건 수소산업 산학연구원 종사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행사고요. 분기별 1회, 연애 총 4회 네트워킹 행사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연말에는 유공자 시상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도 내 중소기업 50개사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그리고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약 3천만 원가량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교체 대상 설비는 총 11종, 인버터, 공기압축기, LED 조명기기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3월 중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국전력공사 지원 사업으로 냉난방기 구매 지원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 및 복지시설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4월에 공고가 올라가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120만 원, 복지시설은 최대 1200시설당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고가 올라가시면 세부 내용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쪽에 저희 담당자들 명함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명함을 챙겨 가셔서 상세한 부분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민보원 차장입니다.
앞서서 기업 지원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인력 양성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발표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한국형 킥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산업인력을 공급을 통해서 지방투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충주시 음성군 소재의 기업을 선정하여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5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하고 도내 사업장을 이전하시거나 신설, 증설한 기업은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26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기업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 훈련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를 보시면 교육생 1인당 275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절차는 수요기업 모집, 교육과정 설계, 교육생 선발, 교육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업은 기업 밀착형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충북도 내 기업 재직자들 대상으로 현장 실무 중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충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재직자들이 대상이 되고요. 연중 10회 26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시로 모집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습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습형 교육 운영을 통해서 현장 실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기 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AI부터 ISO, 디지털,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교육 과정도 추가로 개설 가능하오니 담당자한테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PMS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카데미 구축 사업입니다. 배터리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배터리 관련 재직자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연중 3회가 운영되고 각 교육 공고 후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분석부터 전극 제작, 배터리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배터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융합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